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5월 그리고 앞으로의 6월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하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 근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축제였어요. 5월은 축제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월이 바로 직전이긴 한데 네. 축제였어가지고 이 축제가 이제 상당히 좀 활기차게 잘 돌아갔는데 뭐 노란 톡방 안에서도 축제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수익 축제긴 있더라고요. 하죠. 네. 수익 축제긴 하고 이제 노란톡방은 수익 축제. 저는 그 노란톡방 수익 축제보다 실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교의 수익 축제가 거기 축제가 더 관심이 많았어요. 진짜요? 왜냐면 이제 그게 단순한 그 축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연하는 그 행사마다 출연하는 그 가수들, 에스파. 그다음에 뭐 아이브, 그다음 르세라핌도 좋아하시죠. 이 정도 라인업이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 사람 다 온 거죠 한마디로. 탄탄하네요. 그래서 제가 꽤 좋아했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는지 거기를 입장 표를 팔더라고요. 안표가 한 30배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김채원님 꼭 한번 실물로 영접하고 싶었는데 제가 못 봐가지고 뭐 다음 기회로 콘서트 때로 제가 미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축제였습니다. 근데 뭐 학부생분들하고도 얘기도 좀 많이 해서 좀 학부생들한테 이제 증권업계는 어떻게 진로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 좀 얘기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학부생 중에 한 분은 그냥 증권업계로 가면 TV 방송 같은 거 뭐 잘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또 아나운서를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TV 아나운서를 좀 보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열심히 또 진로 얘기를 좀 해봤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그런 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유익한 한 주를 보내셨던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봤고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 좀 몸 컨디션이 100%가 좀 아니어서 일단은 좀 최대한 쉬면서 일단 좀 시장 좀 바라봤는데 그래도 이번 한 주에서 일단 좀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있었던 이번 한 주간의 낙폭 자체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지금 보시면 570을 깨는 13,570을 깨는 이 나스닥 저점 자리를 제가 대략적으로 540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매도 대응을 좀 가져갔었을 때 일단 좀 아쉬웠던 자리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수익은 이번 주에도 이제 선물 수익이 좀 잘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이 매도세에서 일단 좀 잡았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참여하신 시청자분들한테 오버 관점으로 이거는 그냥 지금 걸어놓고 하루 이틀만 보더라도 300, 400포인트. 300, 400포인트면 얼마냐면요. 50포인트가 대략적으로 130만 원 정도가 돼요. 한 계약 기준으로. 그러면 400포인트면 그거에 한 8배 정도 되죠. 그러면 거의 얼마?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낼 수 있었던 자리값이었는데 뭐 놓치진 않았어요. 일단 개별 대응으로 일단 좀 가져갔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좀 끌고 가면서 일단은 잘 마무리는 봤지만 짧은 수익보다는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놓쳤다는 게 이제 조금 아쉬웠는데 결국 어제자 움직임에서도 이제 수익을 좀 보고 나왔으니까 이번 한 주는 그래도 수익으로 일단 잘 마무리 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수익으로 정말 잘 마무리했던 칼리 전문가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과 나도 한 주간에 이제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의 난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각 수요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죠. 이 FOMC 회의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위원들 간의 의견 대립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몇몇 참석자들, 세블 참석자들은 경제가 현재 전망대로 전개가 된다면 이번 회의 이후에 추가 정책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금리 동결을 얘기를 했는데 또 몇몇 일부 다른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한 진전 속도가 여전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 하면서 이 추가 인상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FOMC 회의록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앞으로의 지수 방향성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FOMC 회의록을 봤는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세버럴과 싸움이 누구누군지를 제가 한번 추적해봤어요. 제가 예, 이분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딱 답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보시면은 이제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가 제가 왜 이제 이런 물어본 분들이 계세요. 아니 FOMC 의사록 왜 중요해요? 그냥 남들 얘기한 회의한 거 내용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요즘에 조금 그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추가 인상하게 되면 지수가 좀 안 좋아질 거고 지수가 안 좋아지면 또 여러분 대응 전략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분들 뭐 저희가 뭐 이분들 스토커도 아니고 뭐 이분들 뭐 발언하는 거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저도 따지기 싫어요. 이분들 별로 좋아하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분들 때문에 피곤하니까 항상 이분들이 이상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 큰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대표적인 매파들을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매파들. 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매파죠. 예. 근데 제임스 블러드가 뭐라 그랬냐면 연준 금리를 50bp를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혼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bp를 더 인상해야 된다 혼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무런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물론 이 연준위원회 생각이 이 한 명의 생각을 뭐 다른 위원들이나 총재들이나 의장이나 이사들이 반영할 수 있어요. 반영할 수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싶어. 이런 의미로 뭐 50bp 더 인상할 필요 있다 했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FOMC 회의할 때 투표권이 아예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닐 카시카리. 이분이 카멜레온 같은 분이에요. 증시가 안 좋을 때 한참 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적극적인 아주 그냥 빌급파였다가 이제 또 물가 오르니까 바로 매파로 전환하신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박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분인데 유니폴리스 연은 총재님이신데 최근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확고하기 때문에 연준 계속 인플레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좀 약간 매파로 강하게 FOMC 의사록에 들어갔던 분이겠죠, 이분이. 자, 그다음 이분 투표권이 있습니다. 자, 로레타 메스터. 통화 정책의 일부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화 정책이라는 게 금리를 올리는 게 통화 정책이잖아요. 이 금리가 올려서 이 금리가 오른 부분 때문에 물가가 잡히고 하는 이런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더 통화 정책을 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분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임스 블러드, 로레타 메스터 이 두 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두 분 다 없어요. 그냥 혼자 열심히 떠들든 말든. 여러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분들은 무조건 투표권이 있는 분들인데, 자, 미셸 보우먼하고 크리스퍼 월러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정체가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 도대체 중립인지 매파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향후 3주간 데이터에 따라서 6월 금리 인상 또는 동기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표를 좀 보겠다는 얘기고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지표 봐야지.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뭘 보자는 얘기? 3주 후면은 3주간의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3주 뒤에 FOMC 회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3%에 근접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평균 시간당 임금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거 평균 시간당 임금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매월 초 금요일 날 발표하는 미국 고용 지표 보면은 평균 시간당 임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 내로 좀 근접해야 된다. 라는, 그렇지 않으면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약간 피력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실 이분은 얘기를 좀 우리가 거의 안 믿고 있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별로 신뢰가 없는 분이라. 자,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전념을 하겠다. 다만 데이터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여유는 조금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매파인 척 했다가 다시 또 이제 금리 다 올렸으니까 살짝 비둘기인 척 해보는 거예요. 이분 투표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이 원래 매파했다가 금리를 올리자는 쪽에서 약간 중립으로 돌아선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네. 자, 그 다음에 이분 투표권 없는 분들인데 라파엘 볼스틱, 애틀란타 연구총재, 뭐 메리델리, 샌프란시스코 연구총재,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구총재, 또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구총재 모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 정도 괜찮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자. 금리 인상은 더 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고요. 이제 투표권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게 로리 케이 로건 이번 댈러스 연구총재 이분이신데 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연준의 백스톱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은행은 정기적으로 유동성 공급 테스트를 통해 탄력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분은 비둘기로 다시 갔어요. 네, 중립에서 비둘기로 틀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거의 상단까지 왔지만 아주 강하게 금리를 추가로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은 한 3-4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기서 거의 만족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아까 이제 연준 이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좀 얘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투표권 있는 이런 분들이 잘 인터뷰를 잘 안 해요. 존 윌리엄스 이분 빼고는 인터뷰를 빨리빨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인터뷰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만 더 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또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미 연준과 향후 금리 보면 미국 1분기 GDP 잠정치하고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약간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중립적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비둘기로 좀 가긴 했는데 미국 1분기 GDP가 조금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GDP가 지금 올라올 거로 보고 있고 개인 소비 지출도 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 메카시 상원 의장하고 생산적인 협상을 가졌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합의해봐야 하는 거고요. 양측 의견차가 7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6일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26일 언제냐?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방송 찍고 있는 오늘. 네. 오늘 밤에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설마 오늘 바로 합의를 해주면 너무 싱겁죠, 이거. 예, 저는 한번 대쇼크가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큰 수익률을 위해서라면 저는 합의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합의가 안 돼서 한번 시장에 큰 충격을 줘야 좀 먹을 게 있어요. 수익 낼 게 있으니까 특히 우리는 어떤 방송입니까? 해외 파생 상품, 해외 글로벌 롱숏 방송, 롱숏 상품들 다 소개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숏으로 뭔가 수익 낼 수 있으려면 급락이 필요해요. 네, 급락이 필요해서 합의되면 안 된다 절대. 지금 합의되면 너무 싱겁다 이거.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요인이 조금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인하 요인이 이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금리 상단 요 정도로 잡아놨는데 금리 상단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배드워치에서도 점점 이 확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이제 오히려 또 양쪽 의견이 좀 줄어들어서 어떻게든 뭐 부채 한도 협상이 풀린다면 이것도 역시 금리 인상 요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요. 좋으니까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깨져가지고 시장이 박살이 나면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박살이 나면 금리를 인하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그 가능성이 지금 좀 줄고 있어서 합의가 실패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 달러 인덱스입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미 증시가 폭락이라도 맞으면 바로 달러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달러 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달러 매수, 그다음 미국채 매수. 원래대로 따지면 미국이 안 좋은 거고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은. 원래 그러면 미국 달러가 꺾여야 되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 기축통화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안전자산 다 몰린다라는 거. 반드시 요 매매 패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FOMC 회의락을 통해서 우리가 각 위원들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세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추가적인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칼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일단 FOMC 회의록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에서 본부장님 잘 설명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일단은 좀 뭐 강력하게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일단 문제는 파월과 이제 신규 위원들의 이제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이제 월러 카시카리 같은 지금 경력이 오래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현재 거시적인 상황을 경제 상황을 좀 놓고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네.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높은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타이밍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최근에 지표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경제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실업률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큰 방향성 자체에 좀 나오진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2%대를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낮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파월이랑 지금 현재 신임 위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만큼 올렸으면 이제는 조금 잠깐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좀 정리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또 그 다음에 올릴지 말지를 좀 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렇게까지 굳이 지금 또 얘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설프게 금리 지금 현재 동결이라든지 뭐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이런 카드가 지금 현재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오히려 더 지금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심은 들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이제 조금 압박을 받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신임 위원들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6월 FOMC에서도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현재 페드워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래서 뭐 사실상 여기서도 예측 자체가 지금 현재 동결 가능성으로 지금 많이 높다라고 하면 보통은 지금 현재 시기에 이미 90%를 찍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뭐 60대 40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언제든지 뭐 하루 이틀 안에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6월에서도 분명히 여지는 남겨져 있다. 근데 동결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그래도 만약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25bp를 만약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시장에 생각보다 충격을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와 더불어서 오히려 이 내용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침체 더 크게 끌고 가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6월에 이제 급락 가능성이 좀 적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번 내용 자체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이번 FOMC 회의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계속해서 갈리는 상황인데요.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4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안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동결 가능성을 더 보고 있지만 만약에 25bp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라도 시장의 충격은 예상치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추가적인 방향성까지 더 듣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고 있어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지 시각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장 마감 후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 날 주가가 무려 24.3%나 폭등을 했는데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AI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엔비디아 얘기를 했는데 칼리 전문가님께서 이 엔비디아를 가장 유망하게 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참 많이 증가를 했어요. 참 네네. 지난주에 방송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참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좀 언급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뭐 다 사셔도 괜찮다. 네네. 근데 가장 이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엔비디아를 보고도 추가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그만큼 전략이 좀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강력하게 일단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거의 하루아침에 30%대까지 갭을 띄우면서까지 올릴 거라는 건 생각은 못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상승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에 조금 더 물렸어도 그 자리값을 충분히 돌파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은 드렸었지만 공식 추천주는 아니다. 일단 방송 아쉽네요. 중에만 일단 좀 얘기만 드렸고 공식 추천주가 아니었던 게 일단 조금 아쉽죠. 그래도 방송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셨던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뭐 지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지금 4%대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직 뭐 금요일자 그리고 월요일자 이제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급락보다는 오히려 이 자리값이 좀 버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익 실현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좀 재미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예전부터 엔비디아가 이제 GPU 시장에서 이제 강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뭐 다들 아실 텐데 일단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뭐 게임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퍼스널 컴퓨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 시장 자체가 좀 죽으면서 반도체 이쪽 좀 괜찮나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서 사실상 뭐 게이밍 계열보다는 뭐 데이터 센터 즉 AI 적용을 위한 이제 뭐 클라우딩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래픽 부분에 이제 독점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보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24%뭐 사실상 이거 장대행 때 보셨다라면 아시겠지만 30%도 넘겼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눌림까지는 나왔었지만 그 자리를 다 잡아먹고 30%대까지도 또 보여줬었고 프리장에서 이미 30%대 왔다 갔다 계속 했었던 모습인데 이렇게까지 오를 일이야라고 지금 생각이 좀 많이 하실 그쵸? 거예요. 그리고 시총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미 하나로 이미 1000조인데 여기서 30% 올렸다? 그럼 대략적으로 그냥 30% 따지고 본다면 300조로 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말도 안 되는 매수세가 지금 좀 들어왔는데 이만큼까지 할 일이야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사실상 최근에 우리가 이 경기 침체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추가 가능성 두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왔었는데 네.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 좀 종목 섹터별로 좀 볼만한 테마 이슈가 AI였었죠. 한동안 뭐 다른 섹터 쪽에서는 뭐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었지만 우리가 이 미국 시장 쪽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보셨을 때 AI 관련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그쵸, 이슈가 계속해서 잡혀 이슈가 있었잖아요. 잡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슈로 뉴스화 시켰었던 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었어요. 사실상 얘네 둘이 이 두 기업이 시장에 나오면서 계속 전쟁을 이슈화가 하고. 되고 그쵸 전쟁을 계속 서로 간의 네. 경쟁을 계속 펼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아나운서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뭐 챗 GPT라든지 이 AI를 가지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와준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생활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좋다. 앞으로의 미래가 이걸로 됐었을 때 어떤 대체라든지 훨씬 더 편의성이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지금 바로 체감상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뭐 월 얼마를 내고 결제를 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쓰고 있냐로 판단을 해봤을 때 아직은 안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수익성 모델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뭐를 사용한다? 엔비디아를 사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수익 모델이 제대로 나왔던 거는 엔비디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수혜를 봤다. 저도 지난주에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드렸었던 네. 거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누가 대장일 거를 생각하지 말고 엔비디아를 엔비디아를 사라 추천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해주셨는데.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뛸 줄 몰랐죠. 좀 아쉽죠. 30% 뛰었으면 진작에 일단 추천을 좀 드렸을 텐데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젠슨 왕 CEO가 이번에 2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최근에 다른 기업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에 가까운 상향을 좀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역시도 아직 매출적인 측면으로 아직 부족하다. 훨씬 더 상승 흐름 탄력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만한 상승을 지금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가장 큰 질문이 또 있겠죠. 지금 사도 돼요? 네,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사실상 이 반도체 관련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퀄컴 뭐 얘기 드렸었던 것들을 2월, 3월 달에 이미 그때도 계속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도 사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럼 지금 30% 오른 시점에서 저보고 사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힘들죠, 사실. 누가 봐도 이미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보셨을 때 기존에 이제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홀딩 보시면서 여기서 한 5% 정도 더 뺐었을 때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AI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미 전문가님께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이 관련주들 중에서 엔비디아 지금 유망하다. 지금 자리값에서도 이미 많이 올랐지만 진입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24.3%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이 대응 전략 나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회 이후에 이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습니다. 잘 나왔죠. 네. 엔비디아가요. 주가가 이제 우리 칼리 전문가님 지금 PC가 좀 이상해서 노트북 이상해서 지금 화면을 제공 못 해드렸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습니다. 자,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어요. 이제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우주의 영역이에요. 네, 우주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드로메다가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못 잡으신 분들은 그냥 우주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AI 대중화에 대한 최대 수혜주고요. 연초 대비해서 엔비디아가 150% 급등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상반기 최고의 수혜주다. 상반기 최고의 종목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국내 주식인가요?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당연히. 못 사는데 해외 주식인데 해외 주식으로 얘기 드렸고 여기 210.4294 이건 뭔가요? 210.4294 이거 뭐냐고요? 엔비디아 우리가 칼리 전문가님 처음에 얘기 드렸을 때 이 타이밍이 요 타이밍이었어요. 지금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네, 만약 이대로 하셨으면은 여러분 더블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그럼 도대체 왜 올랐냐? 1분기 매출액이 71.9억 달러, 그리고 EPS가 1.09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컨센서스에 모두 상회했습니다. 2분기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딱 지금까지 실적 잘 나왔다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이제 한마디 더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 2분기에 매출액 110억 달러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놀란 거죠. 내가 약을 제대로 먹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1분기 2024년 1분기요? 24기예요. 24기. 이게 연도가 아니고 24기입니다. 이게 이제 발표치고요. 컨센서스는 이 정도였어요. 65억 달러 정도였는데 71억 달러가 나온 거니까 좀 예상보다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이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40.4%면 뭐 살벌한 기업이죠. 영업이익률이 42%면 뭐 제조업이 이 정도면 뭐 거의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0.092달러인데 1.09달러. 자, 요런 상태인데 AI 칩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GPU 칩입니다. GPU 칩, 그래픽 관련 칩인데 그와 연동되는 EUV, TSV, DDR5, 그 다음에 HBM. 요즘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가 지금 뜨고 있어요? HBM 지금 난리예요. 지금 HBM 관련 찾겠다고 지금 다 난리거든요.
같은 특정 공정과 품목이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 자, 이 GPU 칩은 누가 만들어요?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엔비디아가 만들고 그와 연동되는 EUV, TSV, DDR5, HBM은 전부 다 이런 것들 관련한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와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같이 일하는 회사가 많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3가 지금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제로 AI가 챗GPT가 난리가 났을 때 엔비디아가 바로 그냥 SK하이닉스에 주문 바로 넣었어요. HBM3 주문을 대량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바로 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특히 HBM이 도대체 뭐냐?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이쪽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왜 증가하냐면 이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연산 처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강한 고성능 디램인데 이게 여러 개의 디램을 적층으로 쌓아서 연결해 수직으로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한 이걸 바로 HBM이라고 하거든요. 이 HBM이 수직으로 연결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거 하는 회사들 찾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찾았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찾아드렸죠. 지난주에 찾아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난주 5월 20일 날 보이시죠? 안 보이신 분들 TV 앞으로 오세요. 자, 2023년 5월 20일 토요일이라고 써졌어요. 토요일. 네. 이 방송이 나가는 토요일 바로 전주예요. 전주에 제가 뭐라 그랬냐? 지금 엔비디아 실적 나온다 다음 주. 잘 나올 가능성 높다. 이거 이스페타시스 매수해야 된다. 이스페타시스가 뭐합니까? GPU 칩의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 칩을 만들면 그 기판을 이스페타시스가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같이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5월 21일 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페타시스 연동해서 움직일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스페타시스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잖아요. 이거 뭐냐면 히든 종목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제가 히든 종목을 공개해서 자료를 다시 올려드린 거예요. 이거 5월 20일 토요일 날 밤 11시 20분에 잠도 안 자고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여러분 이 방송 보고 있는 게 지금 11시예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이 방송 보고 있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히든 종목을 다 공개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톡방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만 이거 봤어요? 그러면 톡방 들어온 사람만 봤어요. TV방송에서 주구장창 보신 분들 이거 XXX로 표시됐거든요. 그분들은 못 보셨어요. 종목명이 뭔지.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했어요? 맞췄다니까요. 네. 이스페타시스 차트 보세요. 자, 오늘 이스페타시스 10%. 자, 그리고 이거 뭐냐? 제가 너튜브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로 세 종목 월요일 날 제가 예언했습니다. 대덕전자, 심태, 이스페타시스.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과연 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페타시스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페타시스 네. 급등했어요. 자, 월요일 날 이미 한 번 쐈고요. 월요일 날 이미 전조준 현상으로 제가 일요일 날 근데 여러분 저는 언제 얘기 드렸어요? 토요일 날. 네. 그 전에. 월요일 전에 얘기 드렸죠. 이날 7% 급등 그리고 다시 20% 쌌고 오늘 또 9% 쌌어요. 심지어 오늘은 거의 어제는 거의 거저먹는 거였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 발표했어요? 장 마감하고 미국 장 마감하고 발표했죠. 우리나라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20% 넘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이날 이스페타시스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반영이 안 됐죠. 그럼 미국이 반영이 되겠죠, 밤에. 그럼 이날 샀으면 됐죠. 이날 사잖아요. 이날은 그냥 거의 거저 먹으라고 준 거예요. 네. 시장에서 야 너 먹어 입 벌려봐 돈 먹어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를 마다하고 뭐 국구 부인 하시면서 그렇게 수익을 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신 여러분들 진짜 돈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아니 5월 25일 날 어느 날이냐면 이날 엔비디아가 아침에 실적을 발표하고 미국 장에 반영이 안 돼서 우리나라 장이 먼저 반영돼가지고 이스페타시스가 올랐어요. 이날 실적 발표하자마자 제가 이스페타시스 무조건 이건 매수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밤에 미국 장 어제 밤이죠.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됐어요. 그럼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급등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네. 이수패스시 하루 더 안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루 기본적으로 더 가요. 요즘 패턴이니까 장마감하고 실적 발표하는 미국 기업들은 좋게 나오잖아요. 하루 더 가요 무조건. 이 패턴을 여러분 이거 지금 몇 분기째 이러고 있는데 이걸 아직도 이 패턴을 모르시고 이거 어떻게 수익 내나 이러면 진짜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기술적인 테크닉인데 요즘 장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장이 있나요? 이거 지나가도 바보도 수익 내는 장이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이런 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여러분 노란투베시 오픈 채팅만 들어오셨으면은 그냥 거저 먹었어요 이거 지금. 거저 먹었고요. 제가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이날 반도체가 다 갈 거다. HPSP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오늘 급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기가비스 신규 상장하는데, 기가비스라는 종목 신규 상장하는데 얘도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관련주다. 네. 얘도 오른다. 제가 다 얘기 드려서 노란톡 시간에 다 수익 났어요 지금. 여러분 그 거의 축제 분위기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 너무 쉽게 수익 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뭐냐? HBM 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양분하는 구조인데 이게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점유율이 50%잖아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4월에 D램 12단을 쌌는, 12단을 수직으로 쌌는 24GB HBM3를 개발했는데 개발하자마자 엔비디아가 다 사갔어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종목을 뭐 봐야 돼요? 기판, 적층, 패키징 이쪽 검사 관련주도 무조건 봐야 되겠죠? 네. 얘네들이 수혜를 받겠죠? 제가 보세요. 반도체 프리미엄 공정, AI 반도체, IP 디자인 하우스, TSV, HBM, EUV, DDR5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제가 쭉 정리가 된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공개를 못 하겠어요. 일단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은 이거 자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이 자료를, 이 기업 공개 자료 전부 다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신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또 히든 종목으로 우리에게 이수페타시스를 주셨는데 이 TV 방송만 보시면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 모르셨을 겁니다.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기업 자료들까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또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보고 오시죠. 자, 요거 마지막 자리 보시죠. 자, 일단은 한 번에 본절 자리값 나왔고요. 그렇죠? 1차 자리값 정확하게 터치 이후에 이제 본절 나왔는데 요거는 갔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최소 본절 볼 수 있는 자리값인데 한 번 더 버텨주면서 지금 일단 다시금 매수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잡은 자리값. 자, 10일 기준으로는 지금 69 한번 잡아볼게요. 주문 요거 접수 완료. 40씩 가져갈게요. 30씩 말고 40씩 잡아보겠습니다. 69 커팅. 가는 자리값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 매수에 나오는 거랑 힘 뿜는 거 보면 가는 거 같은데 계속 고점 찢으면서 계속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자리값이 굉장히 좀 험난하게 올라갈 것 같죠? 이번 매수세가 640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보여줘야 되는 자리값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382 자리값이나 이런 구간대들이 대응하는 시간 아예 이제 외에 이제 뭐 나스닥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외 시간에서는 일단 좀 다이렉트 아니면 이렇게 좀 본장 구간대에서는 변동성 주면서 먹기 힘들게 가져가던 이러다가 그쵸 한 번만 뿜어주면 그냥 다이렉트예요. 한 번 뿜어주면 그냥 그대로 지금 들어 올리면서 이 자리값이 절대 지금 과열 구간으로 일단은 터치 못 가져가는 자리값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548까지 단숨에 들어 올려주고 있고요. 549 550 자 550까지 일단 좀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단숨에 찔러준다라고 했었죠. 제가 단숨에 그쵸 한 번에 치고 넘어간 다음에 그대로 다이렉트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610까지 다이렉트. 자 620까지 자 좋습니다.
자, 120T, 125T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91자리 값 매수 체결. 자, 79자리 값 일단은 컷자리 값 주문 접수 가져가고요. 완료. 이거 1초 컷 나오더라도 일단은 첫 자리 값은 이거 보는 거 맞죠? 한 템포 쉬고 두 번째 눌림 뒤에 재차 돌파 자리 값에서 들어간 자리 값이고요. 여기는 두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한 자리 값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대값은 940까지 생각하면서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890이니까 그쵸? 910 정도가 지금 일단 1차 청산. 자, 13,909짜리 값 1차 청산 그러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돌파 자리 값 나와주고 있고요. 자, 906. 자, 909 터치. 자, 일단은 400불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고요. 자, 정확하게 돌파 자리 값 나와줬습니다. 914. 자, 한번 눌림 자리 값 버텼고요. 자, 909자리 값 400불 확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마무리 볼게요. 자, 한 번에 가자. 여기는 그래서 지금 나와주는 상승 추세에서 터치할 수 있는 자리 값에서 가장 좋은 게 940까지 기대값 가지면서 본다라고 했었고요. 오늘 처음 브리핑 드렸었던 내용 해석대로 지금 일단 좀 가져가는 자리 값이죠. 자, 다시금 930까지 31. 자, 33.75. 자, 한틱 좋습니다. 9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1 매수 체결. 자, 29자리 값 컷데이는 되겠죠. 주문 접수 완료. 자, 좋습니다. 자, 46까지 48까지. 자, 859자리 값 1차 청산. 자, 본절 타이밍은 아니고요. 자, 51. 자, 58.25. 자, 59 터치.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400불. 자,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시멈은 지금 일단 880까지인데 저는 75자리 값 올청으로 일단은 좀 바라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875자리 값 올청덱이고요. 자, 최소 본절에 자, 추가 대행 자리 값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자리 값 좀 정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가 정리 볼게요. 자, 올청산 그냥 300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49 매도 체결. 자, 61자리 값 주문 접수 완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39 매도 체결. 자, 51 주문 자리 접수 값 완료. 확인. 이번엔 가자. 자, 21자리 값 똑같이 볼게요. 1차 청산 자리 값 21자리 값 그대로 놓고 보고요. 자, 좋습니다. 자, 22. 아, 아까 갔어야 되는데 그쵸? 자, 21 터치했나요? 21.25. 또 한 틱 차인가? 자, 한 틱 차로 체결 안 됐습니다. 자, 21 보실 분들 여기서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직 터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930까지 보는 자리인데 갈 길이 멀어요. 자, 20일 정확하게 깨면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취소 확인. 못해도 주문 본절. 접수 완료. 자, 1차 청산 보신 분들 확실하게 수익 나왔죠. 자,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본절 달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본절 잡히면 답은 없는데 사실상 뭐 630대나 여기까지 반등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자리값입니다. 찌르기는 여기까지는 견뎌야 돼요. 나올 수 있는 찌르기는 요거 한번 견디면서 바라보는 거고, 일단은 최종 청산인 530대까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리값 해석으로 봤던 자리, 평등가가 좋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죠. 자, 다시금 저점. 자, 601. 자, 저점 이탈까지 보여줬죠? 자, 좋습니다. 또 뭐 중간에 이제는 뭐 가다가 많은 움직임으로 어설프게
너무 비비고 지금 자리값 버틴다라고 하면 정리 타이밍도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 정리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쵸? 이 자리값 확실하게 안착하면서 넘어가면 정리 볼 거예요. 5일선 이탈은 한 번 정도는 견딜 건데 이제는 601 자리값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주문 접수 완료. 네. 자, 601 터치하면 마무리.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89 매도 체결. 자, 901 자리값 커팅. 주문 접수 완료. 자, 일단 한번 잘 쏟아주긴 했는데 자, 조금만 더. 자, 13,000 지금 889니까 자, 871 자리값 1차 청산 20호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절까지 다시 터치. 자, 이번에 82탈이면 본절 대행 자리값 보도록 하겠습니다. 71.50 한틱. 좋습니다.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겠죠. 칼리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 대비 상승 저점 한 번 더 깨고 나서 상승폭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그려졌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일단은 달러 인덱스 좀 강세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림 자리값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간대는 지금 현재 구간대가 단기 조정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현재 자리값 지지 보여주면서 재차 상승했을 때는 80 초반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히 달러와 이제 디커플링을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2138대까지 상승 가능성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주요 지금 현재 1975 라인대 지지선을 지금 깨면서 추가 하락 추세를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는 한 주 정도는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0 초반대까지는 오히려 골드는 다음 한 주 정도 기준으로는 매도 대응 자리값으로 매도 뷰 관점으로 일단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딱 지난주에 이제 14,090대까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최상단 라인대로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14,000대를 이제 살짝 돌파를 해주는 모습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금요일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움직임까지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자리값으로 지금 현재 고점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이제 좀 살펴봤을 때 14,090에서 지금 370 사이 구간대 여기 구간대를 큰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대로 좀 봐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버스를 지금 좀 들어가시는 거를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는 자리값이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단계별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응할 종목 같은 경우는 ETF, ETN 쪽으로 일단 지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그 대응 타이밍 그리고 각각의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손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거 지난주에 이제 3.57까지 하락 가능성 얘기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터치 보여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부터는 오히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3.8대까지는 상승 가능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